그리고 이 만약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푸시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의 성실성, 주어진 상황에 걸맞는 감정, 이것이 극작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나도 한마디 첨언을 하면은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정확히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뭐냐면 어떤 식으로 뭔가가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칙 안에서 뭔가 인물을 창조해내야 되는 배우도 당연히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표현만 잘한다고 좋은 배우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배우의 첫 번째 역할은 연출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맞게 뭔가 연기를 해나갈 수 있겠죠. 연출의 역할은 뭘까요?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이런 식으로 썼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배우도 프레임을 거쳐서 가긴 하지만 작가의 의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우는 작가이자 연출가이자 배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들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가장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주어진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연극의 스토리, 그 속에 담겨있는 사실, 사건, 시대, 행동의 시간과 장소, 생활 여건, 배우들과 연출가의 해석, 미장센, 연출의 형식, 세트, 의상, 소품, 조명 및 음향 효과 등 여기서 중요해요. 배우가 역할을 창조할 때 고려하도록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말한다. 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1차적 주어진 상황, 2차적 주어진 상황. 근데 왜 나눠서 표현을 했냐면 이게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배우들이 어떤 아주 큰 착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냐면 극속 상황만 생각해요. 연기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 덴마크의 어떤 햄릿의 그 시대에 건물이 왜 없냐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내가 연기해야 될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에 과하게 집착하게 되면 내가 햄릿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연기할 수 없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이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이란 건 진짜 전부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부분이 연기에 아주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정서의 성실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의 정서, 배우 자신이 경험한 살아있는 감정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물은 이렇게 안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네 경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때려 죽여도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면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이해한 거를 이해한 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정서는 내 거예요. 내 겁니다. 배우 자신이 경험한 살아있는 감정, 이게 정서의 성실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남의 감정을 갑자기 연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맞는 것 같아. 고개가 막 끄덕끄덕 거려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공감이냐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걸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어떤 텍스트를 보고 내가 느낀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느낀 걸 내가 감히 표현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게 그 사람조차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정확한 이 느낌을 제가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시간이 다른데요. 지나가는데, 과거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똑같이 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게 말이 되려면 시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려면. 이미 논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걸맞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걸맞는다라는 것은 실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것, 즉 진정한 내적 감정에 이끌려서 간접적으로 재생되는 정서를 말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렇지 않았을까? 인데 실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이제 사람 죽이는 연기를 하게 돼요. 진짜 칼 들고. 뭐냐면 그 상황에서 칼을 들고 찔렀으니까 걸맞는 거를 내가 가져오려면 실제 칼을 들고 상대 배우를 찔러야 된다가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것 즉 진정한 내적 감정에 이끌려서 간접적으로 재생되는 정서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어. 몰래 숨어 있다가 나와서 찌른다. 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찌른다고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찌른다고. 여름에 모기가 이거를 내가 연기를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제 실제 느낌에 쫓아가려고 하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쫓아가게 하면은 모기가 있어야 돼. 일단 모기가 없는데요? 어떻게 연기하죠? 모기를 이쪽으로 날아서 여기 앉게 해주시죠. 그럼 저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예시만 들어도 알겠죠. 당연히 상황이 날아봐서 여기 먹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게 연기예요. 모기 날아주시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감정이 안 와가지고 좀 이따 할게요. 그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집중하는 거 조금 집중해보고 할게요.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감정 올 때까지 오늘 영감 안 오는데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시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배우들 많아요. 현장에서 촬영하는데 죄송한데 감정이 너무 많았어요. 좀 이따 하시죠. 1시간 뒤에도 안 되고 2시간 뒤에도 안 되고 3시간 뒤에 내일 해도 안 돼요. 30년 뒤에도 안 됩니다. 그럼 왜? 그건 연기가 아니니까요. 진짜 번개 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모기 날아와서 여기 앉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름에? 가장 가깝게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거의 유사한 어떤 이렇게 유도는 시킬 수 있겠죠. 좀 더 잘 연출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